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오프닝 화면으로 또 이제 월예 행사죠. 월 초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서 이제 1월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자유투라든지 야투상으로 편차가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엑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야투를 서로 간에 얼마나 주고 받았느냐, 어떤 팀들이 가장 많이 던져서 이렇게 오버에 가깝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런 마진이에요. 상대 팀보다 야투를 어느 팀이 많이 던졌고 어느 팀들이 또 이제 손해를 받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뭐 순위상으로 매겨가지고 한다든지, 또 밑에는 이제 자유투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뭐 잘하는 팀, 못하는 팀 이렇게 해놨었고요. 뭐 자유투도 이렇게 한 번 더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제 1월 한 달 동안 어떤 팀들이 야투를 많이 좀 주고받았는지, 오버에 가까운 팀들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팀들은 야투가 많으면 자유투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이애미는 야투도 많이 주고받지만 자유투도 적지 않은 팀이에요. 이거는 댈러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오버 양상이 있다는 거고, 뉴올이나 유타는 이런 야투의 개수로는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5등 안에 못 들어서도 꽤나 많이 주고받는 팀이고, 자유투도 상당히 많이 주고받는 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놨어요. 상대 팀보다 이런 공격 기회를 더 가져가는 부분, 혹은 좀 이제 자유투나 야투 합쳐갖고 못 가져가는 팀들, 이렇게 세크나 덴버는 구조적으로는 상대한테 좀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반대로 휴스턴이나 토론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해놨었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NBA가 좀 규정 변화를 통해서 자유투가 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도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1.7회가량 줄었는데 이번 달에도 한 3.456회 줄었거든요. 지금 두 달 연속으로 그전 첫 달 한 11월 달에서 10월 이때에 비하면은 자유투가 경기당 전체 5.2회 정도가 줄은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도 뭐 포틀랜드, 유타, 디트로이트, 원래부터 자유투를 많이 주고받던 애들이 자유투 개수가 엄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밑에다 좀 특이사항으로 지금 계속 이제 올 시즌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계속해서 야투가 많은 팀들, 마이애미나 댈러스는 지금도 그렇고 시즌 내내 그랬다는 뜻이고요. 클파, 브루클린, 레이커스, 페닉스 이런 팀들은 야투는 늘 적게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위쪽에 있는 거는 이번 뭐 한 달 정도라고 봐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거는 꾸준하게 보여지는 지표니까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도 좀 애매할 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늘 4경기 중에 이 샬롯 경기가 또 새벽 경기로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이 기상 문제로 좀 일찍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최종본에서는 아침에는 선택할 게 3가지밖에 없는데, 자잭주라든지 앤트맨, 랜드 같이 좀 핵심적인 선수들이 퀘셔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못 보고 가야 될 수도 있다. 클리퍼스 대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제 클리퍼스에서 과연 하든이 오늘 복귀를 할 건지, 어제 개인 사유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 나올런지, 이런 변수가 좀 있거든요. 좀 곤욕스럽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분석표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라고 적어드릴 건데,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경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대 뉴올리언스 시작인데, 뭐 요즘에 샬롯은 그냥 최고조입니다. 지금 이제 팀이 6연승 중인데요. 이게 2016년인가 19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캔바 워커의 시대, 그 이후로 뭐 가장 지금 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장 뭐 6연승뿐만 아니라 그냥 최근에 많이 이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분위기 자체는 좋은 편이다. 여기에 중심에는 일단 수비적으로 너무 좋은 팀이고, 공격 면에서도 지금 여기보다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좀 적극적인 수비를 많이 안 한다고 했어요. 자유투를 적게 해주고 대신에 리바운드 같은 것들을 확실히 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회를 안 준다든지, 좀 도전적인 수비를 덜 하고 본인들이 챙길 것만 챙기는데, 그러면서도 확실히 좋은 면모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은 좋고, 이 중심에는 또 브랜든 밀러의 역할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라멜로나 크니플 다른 애들도 얘기할 게 많지만, 꾸준한 활약을 보이는 거는 브랜든 밀러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가 지금 계속해서 몇 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 기록한 거, 이게 커리어에서 가장 긴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 10경기 동안 평균 득점하며 이런 뭐 야투의 효율 같은 것들 매우 우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다가 만약에 지난번에는 크니플이 안 그랬는데, 오늘 뭐 크니플도 좀 터져준다든지, 라멜로도 요즘 전반이랑 후반 편차가 심하다던가 막 그래요.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좀 좋은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그럼 뭐 샬롯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라멜로가 올 시즌에는 이런 야투의 효율이 커리어 대비 가장 안 좋은 시즌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 터져줄 땐 터져준다 이런 것도 있고, 이 라인업으로 그냥 나왔을 때가 수비가 상당히 뭐 디펜시브 레이팅 상으로는 좋게 찍힌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지금은 벤치도 나름대로 좀 두터워진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도 요즘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시기예요. 사실 야투나 이런 좀 자유투 편차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올리언스는 이제 지난달보다 12월 달보다 1월 한 달 내내 야투라든지 자유투 시도가 전부 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언더로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기 있는 것처럼 뉴올리언스의 득점이나 뭐 실점 이런 부분에서는 딱히 점수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원래 좀 빠른 팀이었는데 지금 페이스가 그냥 중위권 정도로 지키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야투의 효율 자체는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트머삼이 한 두세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아요. 자이언도 저번 경기 때 사실 존재감이 많이 없었었고, 대신에 지금은 이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사딕 베이가. 그 전에 이제 5경기 자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앞에 한 경기 없애고 최근에 또 5경기를 보면 더 좋아집니다. 경기당 32.8분 정도에다가 야투율도 50%, 3점도 50% 이런 식이고, 자유투도 뭐 92%로 꽂아주고 있고요. 경기당 26점을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얼핏 보면은 거의 뭐 팀의 1옵션급의 이런 효율을 보이는 중인데, 어쨌든 팀에서 점수를 뽑아줄 수 있는 자이언, 베이트머 3에다가 뭐 데리퀸도 있고, 벤치에서 조던 풀이나 이제 뭐 피어스도 벤치로 옮겼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올이 얘네들이 이제 좀 벤치가 약한 팀이다. 특히 백투백인 경우에는 몇몇 선수들이 관리를 받으면 그런 점들이 더 배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딱히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어쨌든 최근에 이런 뭐 야투라든지 자유투 시도 횟수가 상당히 많이 주는 거, 샬럿은 리그에서 가장 자유투를 또 안 주는 팀이기도 하니까 본인들도 못 듣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언더도 괜찮고 샬럿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게 샬럿은 고점이 있는, 터질 때는 막 150점씩 터집니다. 좀 좋은 날에도 한 130점 가량 터지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상대를 얼마나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저는 그냥 뉴올리언스가 그 전보다 조금 느려졌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기는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234.5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기준점은 아니지만, 이 팀들의 최근 이런 행보들, 경기의 양상을 봤을 때는 저는 언더도 선택할 만하고 뭐 샬롯도 좋아 보이는데, 일단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올 때문에 원래 언더 보기가 별로지만은 지금은 뉴올이 뭐 그다지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 내일 근데 이러다가 뭐 트머삼도 터져버리고 이러면 문제지만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자이언 같은 애들도 샬롯 상대로 활약하기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이기는 하네요, 저는.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휴스턴 경기 있습니다. 요즘 인디애나가 사실 그냥 얘네들이 연패 끊고 한 이후로는 꾸준히 그래도 좀 좋은 시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중간중간 뭐 4, 5연패도 있었고 이러지만은, 최근에 또 4경기 동안 오클라호마 잡은 데 이어서 시카고나 애틀랜타까지 잡으면서 지금 또 이제 4경기 동안 3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돋보인 거는 요즘에 네마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원래 할리버튼 옆에서 좀 2옵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공격 지원도 되지만 이제 좀 수비가 이름난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네마드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시아캄이나 니스미스 이런 애들이 보통은 공격을 많이 하지만, 저번 경기 때는 둘 다 좋은 편이었었고, 요즘에 뭐 둘 다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니스미스 같은 애들이 워낙에 그날 야투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저레이스 워커나 퍼피, 벤치에 뭐 제이 허프 이런 애들도 전부 다 3점 지원 같은 거 얼추 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디애나가 일반적으로 좀 빠르고, 그리고 야투도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비교적 최근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휴스턴은 되게 느린 팀이기도 하고, 오늘 또 듀란트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댈러스한테 또 한번 오펜 리바 18개 따고 스틸 10개, 블락 6개로 뭐 허슬까지 발휘가 됐었고, 포스트를 그냥 지배를 했는데, 저 경기를 또 되게 또 어렵게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헨싱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일단 여기 중심에는 센군이 요즘 너무 못하거든요. 일단 최근 3경기가 너무 별로입니다. 야투 20개 중에 7개, 14개 중에 3개, 20개 중에 6개 막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 3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요즘 센군이 되게 별로인데, 제가 이걸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12경기랑 그전 경기들을 좀 비교를 한 건데, 뭐 득점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안 나요. 볼륨은 그렇다 치고 효율이 문제인 건데, 이런 전반적인 야투의 효율성이나 2점, 3점 자유투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그래프상으로 최근이 엄청 하향세입니다. 얘가 이제 올림픽 때부터 자유투가 좋아진 게 있었거든요. 작년에 센군이 참 자유투를 못 넣어가지고 휴선이 깎아먹은 승리도 많았는데, 올 시즌 초반까지는 자유투가 거의 뭐 한 75%까지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12경기 동안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야투율도 초반에는 이제 한 55%, 6% 됐는데, 지금은 이제 50%가 안 되는 와중에 있어요. 빅맨인데도. 그래서 일단 휴선이
이 센군이 너무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케빈 듀란트까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듀란트가 있고 없고는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듀란트가 있을 때가 조금 낮긴 하지만 별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1.2점밖에. 사실 이제 언더오버적으로는 듀란트가 없어지면 득점이 5점 감소, 실점도 꽤나 많은 감소가 있어갖고 한 8.6점 가량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휴스턴이 일단 느리고 야투가 맨날 별로여가지고 언더가 종종 나오는데 이게 인디애나는 오바팀인데 휴스턴은 언더팀이어가지고 이 경기가 빡세거든요. 올 시즌 첫 맞대결 때 그때가 이제 12월 29일인데 이때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글쎄 뭐 이때는 휴스턴이 사실 좀 안 좋은 시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점수면 인디애나가 프레를 했을 거예요. 인디애나는 그 전에 한창 안 좋은 시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던 시기고 전반적으로 뭐 3점도 52%가 꽂힌다든지 뭐 나쁘지 않게 비볐지만은 휴스턴한테 물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듀란트는 이날 30점으로 괜찮았지만은 그 이제 센군이 또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난번 맞대결을 써먹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날은 또 이제 페이스도 뭐 그렇게 엄청 빨리 찍힌 것도 아니었고 사실 219.5는 인디애나를 생각하면 만만하고 휴스턴도 저 정도 점수만은 좀 내줄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결장 상태도 그렇고 이게 분명 듀란트랑 센군이 공존이 좀 안 되는 면모가 있습니다. 센군이 안 나올 때는 듀란트가 엄청 잘해요. 듀란트가 없을 때 센군은 보통은 괜찮은데 요즘 한 3경기가량 컨디션이 너무 별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걱정이 좀 되고 자 인디애나의 프렌이 조금 더 욕심이 나긴 나거든요. 언더오버는 너무 어려운데 나는 언더를 조금 더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선택할 정도가 안 됩니다. 일단 어려운 경기라고 보이고 인디애나의 프렌? 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무튼 간에. 결장 변수도 그렇고 최근에 컨디션 이런 이슈라든지 자, 그 다음은 멤피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 리매치예요. 그때는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멤피스 쪽에서 자책주가 이탈을 했었죠.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미네소타가 131점이나 내면서 제가 미네소타가 원점으로 가는 경우엔 더 오바로 간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날도 뭐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131점이나 터졌어요. 바로 이 경기 직전. 원래 미네소타가 이런 많은 핸디값을 받을 때나 그리고 팀 이름 때문에 믿음을 주면은 참 답변을 못 해준다 이런 팀이었는데 이날은 뭐 답변을 해준 편이죠. 이 정도면은 그 전에 바로 직접 오클라호마전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미네소타를 보기는 봤었는데 무튼간에 이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앤트맨이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런 자유투 삥 뜯기 16개나 삥 뜯었었죠. 그래서 33득점을 기록을 했고 랜들도 좋았습니다. 3점까지 잘 꽂히면서 여기다 뭐 나즈 리드라든지 뭐 맥다니엘스도 좋았고 뭐 DDV도 좋았었고 그냥 벤치까지 아주 뭐 괜찮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뭐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었는데 이날 이제 멤피스는 그 자책주가 없는 와중 그래도 뭐 랜데일이 팀이 멸망하는 거를 막았던 뭐 그런 이런 센터적인 활약을 했었었고 이 복귀한 타이즈롬이 가장 많은 득점을 했을 정도입니다. 복귀 전이다 보니까 길게 못 뛰었어요. 20분도 안 뛰었는데 20점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멤피스의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처럼 보이기는 해요. 뭐 GG 잭슨이나 뭐 스펜서, 스몰 이런 그 전에 이제 벤치로 많이 나오던 이런 애들의 출전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런 뭐 KCP나 프로스퍼 이런 애들도 활약이 나쁘지 않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멤피가 부족한 이런 자원 속에서 선전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미네소타의 격차는 상당히 컸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도 겉보기엔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앤트맨이랑 랜들이 빠지면은 이거는 큰 변수거든요. 글쎄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 지난번 경기 어쨌든 풀타임을 뛰었었고 이게 앤트맨이랑 랜들도 이런 게 있어요. 두 선수가 동시에 뛸 때나 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 오히려 얘네 둘이 없을 때도 경기 자체는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신에 언더로 많이 가는 게 더 많이 보이죠. 얘네 둘이 빠져버리면 득점은 거의 뭐 한 16점이 감소를 하고 실점도 뭐 한 17점이 감소를 해가지고 그냥 언더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나는 일단 얘네가 그 결장할 거라는 것 자체가 좀 현실성이 그다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마 나올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내일은 아침에 3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방송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얘네들이 뭐 나올 때나 안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아마 보내드리는 분석표에 넣지 않을까 싶고 무튼 미네소타의 지금 기세 자체는 저는 좋은 편이라고 봐요. 이게 멤피스가 글쎄 방금 봤던 미네소타가 앤트맨이나 랜들이 빠질 경우 이럴 때는 대단히 많이 언더로 간다고 했고 지난번 경기도 페이스가 101.5에 그쳤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야투발로 많은 점수가 난 거긴 하다. 글쎄 전 어쨌든 미네소타가 좋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하고 이게 둘 다 야투나 자유투 횟수도 적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1월달 내내.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뭐 앤트맨이랑 랜들이 안 나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선택하기가 별로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네소타 쪽이나 뭐 오바 쪽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마지막으로 클파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일단은 클리퍼스가 백투백인데 얘네들 백투백일 때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1승 6패밖에 안 됩니다. 클리퍼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상승세도 있고 좋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1승 거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백투백일 때 저번에 한번 이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맨날 지다가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 중에 하나이니만큼 백투백일 때는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어제는 근데 이제 하든이 빠졌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기긴 하더라고. 상대를 좀 잘 맞기도 하고 주바치에 아주 엄청난 이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카와이가 되게 별로인 날이었는데 이제 벤치에서 이제 뭐 샌더스 같은 애들이 올라서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경기는 주바치가 되게 잘했는데 어쨌든 이게 하든이 없어지면은 일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하든이 요즘 야투율이나 여러 가지 면모로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무조건 하든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은 공격이 대단히 많이 망가지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또 턴오버도 볼 수가 있는데 하든이 원래 턴오버가 많긴 하지만은 하든이 없어지면은 턴오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제도 17개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격 기회가 그렇게 막 많이 주고받지 않은 걸 감안을 하면은 사실 17개면 비중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전에도 하든이 없을 때 막 오클라호마전에서는 뭐 28턴오버씩이나 하기도 하고 최근에 하든이 없는 경기들에서 이 턴오버 개수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든이 있냐 없냐도 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어제 경기는 뭐 클리퍼스가 인사이드를 아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자유투 팽기도 34번이나 가져갔어요. 내일 상대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제 폴 조지가 그 약물 이슈로 아웃이 됐지만은 사실 얼마 전에 뭐 3점을 15개 중에 9개 굽고 그런 날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팀에 있으면은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데 대체가 안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우브레나 발로 특히 요즘 우브레가 복귀하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발로도 남대로 견실하고 팀적인 밸런스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엔비드가 그리고 요즘에 너무 잘합니다. 지금 자, 엔비드의 이제 1월달입니다. 14경기나 뛰었으니까 일단 충분히 많이 뛰었어요. 그전엔 부상 이슈 때문에 나왔다 뺐다 이랬는데 34분 정도로 길게 뛰었는데 백투백까지 뛰는 경우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30득점에 육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뭐 야투율도 54%로 얘는 또 이제 골밑보다는 미드레인지 비율도 높은데 야투율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엔비드가 있을 때는 10승 4패 없을 때는 0승 3패였다. 엔비드가 빠진 경기는 전부 다 필라델피아가 졌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주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벤치에 맥케인까지 터지는 날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맥시가 막 시즌 초만큼 그렇게 엄청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필라델피아라는 팀의 기세가 엔비드의 상승세와 함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 클리퍼스가 어제 하든이 없는데도 피닉스처럼 이게 상승세에 있는 팀을 잡아먹을 정도로 괜찮았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클리퍼스도 좋은 시기고 필라델피아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클리퍼스가 좋은 시기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게 문제 같은데 이것도 내일 뭐 하든의 유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요즘 좀 괜찮다고는 해도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전만 생각해도 엄청 어렵게 이겼어요. 이것도 4쿼터까지 되게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런을 상당히 크게 내줬는데 이거를 겨우 뒤집었거든요. 사실 뭐 상대가 많이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사실 요즘에 뭐 3연승 뿐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뭐 샬럿, 뉴욕, 피닉스, 클리블랜드한테 2번 뭐 이렇게 진 것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체급상으로는 클파가 조금 더 앞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뭔가 클파가 경기를 보면은 요즘에 좀 힘에 부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당장 어제 같은 경기도 하든이 없는데 카와이가 조금 이제 별로 같아 보인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기세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리퍼스 일단은 개언더 팀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것 중에 클파가 이번 달에도 야투가 굉장히 좋고 리그에서 가장 템포가 느린 팀이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야투 같은 것들은 매번 적은 팀입니다. 이게 한 3달 연속으로 이래요. 야투도 상대보다 훨씬 더 적게 시도를 하고 야투의 개수 자체가 그냥 11월 달부터 12월, 1월 계속 그냥 엄청 낮거든요. 일단은 클파를 언더팀으로 봐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자유투가 좀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네. 그래서 원래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하든의 유무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하든이 있으면은 솔직히 언더가 아주 편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하든이 없어지면은 아마 뭐 필라델피아 사이드나 언더 보기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던 것 같네요. 역시나 하든의 유무가 중요한데 사실 뭐 부상이 아니고 백투백이니까 개인적인 이슈로 빠졌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슈가 예를 들어 뭐 돈치치처럼 뭐 출산 이슈라든지 혹은 뭐 좀 누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불분명하지만은 가급적이면 하든은 아침에 좀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든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앤트맨, 뭐 랜드, 자덱주 이런 애들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